T1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의했습니다. 비전, 어디로 가는가? 미션, 매일 무엇을 하는가? 코어 밸류,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나침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침반만 있다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배에는 선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돛을 올리고, 누가 방향을 잡고, 누가 엔진을 돌리는가?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T2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가?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 질문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동창업자 간 역할이 겹치면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AI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지분을 나눠야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팀 구성, 역량 확보 전략, 그리고 공동창업자 합의,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왓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라는 말을 들으면 대기업의 복잡한 조직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CEO 밑에 CTO, CFO, CMO가 있고 그 밑에 팀장들이 있고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런 구조는 필요 없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조직 구조는 단순합니다. 세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첫째, 역할. 이 팀에서 누가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 대표가 제품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재무도 보는 건 혼자일 때나 가능합니다. 2명만 되어도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나는 제품, 너는 시장. 이 한마디가 조직 구조의 시작입니다. 둘째, 의사결정 구조. 의견이 다를 때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가? 둘이 잘 이야기하면 되지. 이것은 구조가 아닙니다. 3명이 되면 반드시 의견이 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회의만 반복하면 속도가 죽습니다. 영역별 최종 결정권자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역량 확보 방식.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AI를 활용할 것인가? 외주를 줄 것인가? 파트타임 전문가를 쓸 것인가? 2024년 이후로 이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채용이 거의 유일한 답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역할, 의사결정, 역량 확보가 초기 스타트업의 조직 구조입니다. 와트 1에서 조직 구조의 세 요소를 배웠습니다. 역할, 의사결정, 역량 확보. 이제 T2에서 특히 깊게 다룰 2가지 핵심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 공동창업자 합의. 공동창업자 간에 반드시 문서로 합의해야 할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지분,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구조, 베스팅, 퇴사 시 지분 조건, 분쟁 해결. 우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아. 이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도 이혼할 수 있는데 좋은 관계를 약속이 아니라 구조로 지키는 것이 합의서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공동창업자 합의서가 법인 설립만큼 기본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 AI 시대의 역량 확보 4가지 방식. 예전에는 역량이 부족하면 답이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뽑자. 그런데 2024년 이후로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활용, 프랙셔널, 파트타임 전문가, 외주, 정규 채용. 4가지 방식 중에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작성은 AI가 초안을 잡고, 전략은 프랙셔널 CMO가, SNS 운영은 외주가, 고객 인사이트 분석은 직접.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공동창업자 합의와 AI 시대 역량 확보가 와트 1의 조직 구조 3요소와 합쳐져서 팀의 설계도가 됩니다. 하우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작성법을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Y 부분입니다. 아직 2~3명인데 구조가 필요한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지금 정해야 합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역할이 없으면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마케팅 메시지를 대표가 만들고 공동 창업자도 만듭니다. 둘의 방향이 다릅니다. 고객은 혼란스럽고 팀은 같은 일을 두 번 합니다. 더 나쁜 경우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이 나오면 구조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의사결정 구조가 없으면 속도가 죽습니다. 누가 고객 문의를 답하고, 누가 제품 업데이트를 결정하고, 누가 파트너십 미팅에 가는지. 영역별 책임자가 없으면 대표가 전부 답을 줘야 합니다. 대표가 병목이 됩니다. 대표가 아프거나 출장을 가면 팀이 멈춥니다. 리드 하프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속도를 죽이는 것은 불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다. 셋째, 합의가 없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노마 서먼 하버드 교수가 10,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연구한 결과 스타트업 실패의 65%가 공동창업자 간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의 대부분은 초기의 역할과 지분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서로 열정이 넘치고 우리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분, 나중에, 역할, 다 같이 하면 되지. 그런데 투자를 받을 때 지분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때서야 정하려면 이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T1에서 내가 여기서 왜 일하는지 모르겠다가 비전 부재의 신호였죠.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다는 조직 구조 부재의 신호입니다. 역할이 명확하면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내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집니다. 감정이 적을 때 합의해야 합리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하는 겁니다. 이제 골 부분입니다. 이 모듈이 끝나면 세 가지를 완성합니다. 첫째, 팀 구성표. 현재 팀 구성원 각자의 이름, 역할, 담당 업무, 지분 구조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혼자 창업하는 분도 씁니다. 나 혼자. 이것 자체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역할이 비어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둘째, 역량 확보 전략. 6개월 내 반드시 채워야 할 핵심 포지션 3가지와 각각을 어떻게 확보할지. 채용, AI 활용, 프랙셔널, 파트타임 전문가, 외주. 방식을 정합니다. 시점과 비용도 함께 계획합니다. 셋째, 공동창업자 합해서. 공동창업자 또는 핵심 멤버와 반드시 합의해야 할 5가지. 지분, 역할, 의사결정, 퇴사 시 조건, 분쟁 해결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 파트입니다. 역할을 정의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직함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 CTO, 나 CEO. 이것은 역할 정의가 아닙니다. 명함에 적힌 글자일 뿐입니다. 진짜 역할 정의는 이것입니다. 이 영역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 초기 스타트업에서 역할을 정의하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이름, 담당 영역, 최종 결정권. 예를 들어볼게요. 2인 공동창업팀이라면 김민수, 제품, 기술, 제품 기능, 기술 스택, 개발 일정의 최종 결정. 이지은, 시장, 운영, 마케팅 방향, 고객 관리, 파트너십의 최종 결정. 핵심은 영역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역이 겹치는 순간, 이건 내 영역인데 왜 내가 결정해가 시작됩니다. 피터 틸은 페이펠 시절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가지 핵심 영역만 맡겨라. 두 사람이 같은 일을 신경 쓰면 갈등이 생기고 아무도 신경 안 쓰면 그 일은 사라집니다. 혼자 창업하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모든 역할을 맡되 각 영역을 구분해서 적어보세요. 나, 제품, 나, 마케팅, 나, 재무.
이렇게 쓰면 어떤 영역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영역이 방치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방치되는 영역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룰 확보해야 할 역량입니다. 팀 구성표에 한 가지를 더 넣으세요. 지분 구조입니다. 지금 지분이 나뉘어 있다면 비율을 적고 아직 나누지 않았다면 미정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입니다. 팀 구성표를 쓰면 빈자리가 보입니다. 디자이너가 없다. 마케터가 없다. 회계를 아는 사람이 없다. 예전에는 답이 하나였습니다. 채용하자.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시대에는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방식 1. AI 활용. 반복적이고 패턴이 있는 작업이라면 AI가 사람보다 빠르고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콘텐츠 초안,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자동화, 코드 작성 보조. 이런 영역은 AI가 이미 사람 1명 이상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에서 쓰고 있는 에듀봇도 AI 활용의 한 예입니다. 방식 2. 프랙셔널 전문가. 주 1에서 이 일만 일하는 파트타임 전문가입니다. 풀타임으로 고용하기엔 비용이 크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 CFO를 쓸 수 없지만 프랙셔널 CFO가 월 2회 재무 리뷰를 해주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프랙셔널 CTO, CMO, CFO가 이미 보편적입니다. 방식 3. 외주. 명확하게 정의된 프로젝트 단위의 일에 적합합니다. 앱 디자인, 법률 검토, 특정 기능 개발. 결과물과 기한이 분명한 일은 외주가 효율적입니다. 핵심은 우리 팀이 결과물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능력 없이 외주를 주면 품질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방식 4. 정규 채용. 핵심 역량이라면 정규 채용이 맞습니다. 우리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영역, 장기적으로 팀에 축적되어야 하는 역량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당 식단이라면 식단 알고리즘 개발이 핵심 역량이겠죠. 이건 외주나 AI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역량인가? 예스면 정규 채용. 전문성은 필요하지만 풀타임은 아닌가? 예스면 프랙셔널. 프로젝트 단위로 끝나는 일인가? 예스면 외주. 반복적이고 패턴이 있는 일인가? 예스면 AI. 하나의 역할에 여러 방식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의 경우 콘텐츠 초안은 AI, 전략은 프랙셔널 CMO, SNS 운영은 외주, 고객 인사이트 분석은 직접.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4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아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 정해야 합니다. 사이가 나빠진 후에는 절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Y 컴비니터의 창업자 폴 그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창업자 간의 관계는 스타트업의 기초 공사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진다. 관계가 좋다고 기초 공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공동 창업자 간 반드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합의 1. 지분. 누가 얼마를 가지는가? 50대 50이 꼭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투입하는 시간, 자본, 전문성,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비율인지 서로가 납득하는 것입니다. 납득하지 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합의 2. 역할과 책임. 하우 1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누가 어떤 영역에 최종 결정권을 갖는지 문서로 남깁니다. 합의 3. 의사결정 구조.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대표 결정, 투표, 영역별 전문가 결정. 3가지 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영역별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제품은 A가, 시장은 B가 최종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합의로 하면 속도가 죽습니다. 합의 4.
베스팅 퇴사 시 조건. 만약 공동창업자 한 명이 6개월 만에 떠나면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 남은 사람에게 불공정합니다. 베스팅은 일정 기간 일해야 지분을 온전히 받는 구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표준은 4년 베스팅, 1년 클리프입니다. 1년 전에 떠나면 지분 0%, 그 후 매월 일정 비율이 확정됩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모두를 보호합니다. 합의 5. 분쟁 해결. 심각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멘토에게 중재를 요청하는가? 법적 중재로 가는가? 절차를 미리 정해두면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 폭발 대신 절차를 따릅니다. 5가지를 다 정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지분과 베스팅만이라도 오늘 정하세요. 이 2가지가 가장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액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팀 구성과 각자의 역할은? 하우 1에서 배운 공식을 적용하세요. 이름, 담당 영역, 최종 결정권. 모든 팀원을 적고 각자의 역할과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지분 구조도 함께 정리하세요. 혼자 창업하는 분은 나의 역할을 영역별로 나눠서 적어보세요. 어떤 영역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영역이 비어 있는지. 이것이 보여야 다음 질문, Q2에서 확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듀보색에 작성한 팀 구성표를 보여주세요. 역할이 겹치지 않는지, 빠진 영역이 없는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6개월 내 채워야 할 핵심 포지션 3가지는? Q1에서 작성한 팀 구성표를 보세요. 빈 영역이 보이죠? 그 중에서 6개월 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역량 3가지를 고르세요. 전부 다 채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채웁니다. 우선순위가 핵심입니다. 각 포지션마다 4가지를 정하세요. 1. 필요한 역할,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도구, 인가. 2. 확보 방식, AI, 프랙셔널, 외주, 정규 채용. 하우 2의 기준을 적용하세요. 핵심 역량이면 채용, 반복 업무면 AI, 전문성이 필요하면 프랙셔널, 프로젝트 단위면 외주. 3. 시점,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는가? 4. 선택 이유, 왜 이 방식을 선택했는가? 이 이유가 명확해야 나중에 실행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듀보색에 작성한 전략을 보여주세요. 확보 방식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우선순위가 맞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창업자, 핵심 멤버와의 합의 내용은? 하우 3에서 다룬 5가지를 하나씩 채우세요. 지분,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구조, 베스팅, 퇴사 시 조건, 분쟁 해결. 각 항목에 대해 현재 합의된 내용을 적고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면 미합이라고 적으세요. 미합의 항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혼자 창업하는 분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세요. 향후 공동창업자나 핵심 멤버를 영입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것인가? 사람이 오기 전에 기준을 정해두면 실제 영입 시 감정 없이 구조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법적 문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문서로 남기세요. 구두 하부는 기억이 달라지면 끝입니다.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서로 확인한 문서가 있으면 나중에 그때 이렇게 정했잖아라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듀보색에 작성한 합의 내용을 보여주세요. 빠진 항목이 없는지, 각 항목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서머리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팀 구성과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이름, 담당 영역, 최종 결정권. 역할이 겹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영역에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결정권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팀의 구조입니다. 둘째,
역량 확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AI 시대의 역량을 확보하는 방식은 4가지. AI 활용, 프랙셔널 전문가, 외주, 정규 채용. 핵심 역량이면 채용, 반복이면 AI, 전문성이 필요하면 프랙셔널, 프로젝트면 외주. 6개월 내 핵심 포지션 3가지와 확보 방식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셋째, 공동창업자 합의를 문서화했습니다. 지분, 역할, 의사결정, 베스팅, 분쟁 해결. 이 5가지를 좋을 때 정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으니까가 아니라 사이가 좋을 때 정해놓는 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팀의 설계도가 됩니다. T의 나침반, 비전, 미션, 코어 밸류. 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준다면 T2의 설계도는 누가 무엇을 맡아서 그곳으로 가는가를 알려줍니다. 나침반과 설계도가 모두 있는 팀은 방향도 알고 각자의 역할도 압니다. 이 조합이 실행력을 만듭니다. ACTT 프레임워크에서 T2는 X, Execution, 실행력에 연결됩니다. 조직 구조를 설계하고 역할을 정의하고 역량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실행의 기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미션이 있어도 누가 무엇을 실행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실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5D 역량에서는 AI에 연결됩니다. AI 시대의 팀 구성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역량이 조직 설계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강의를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쓰는 시간입니다. ACT 캔버스에 있는 3가지 질문에 나만의 답을 채워보세요. 에듀봇이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막히면 물어보고 다 쓰면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작성이 모두 완료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모듈은 T3, 성장 로드맵입니다. T1에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T2에서 팀을 설계했습니다. 방향도 알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하는가? 12개월 마일스톤은 무엇인가? 핵심 KPI 5가지는 무엇인가? 가장 큰 리스크 3가지와 대응 방안은 임팩트의 마지막 모듈 T3에서 모든 것을 종합하는 성장 로드맵을 완성합니다. 기대해 주세요.